요즘 AI 예술 하며 딱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죠. 텍스트 몇 줄 입력하면 순식간에 만들어지는 환상적인 그림들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런 방식과는 완전히 결이 다른 또 다른 AI 창작의 세계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네, 보세요. 요즘 AI가 만들어내는 이미지들 정말 대단하죠? 이렇게 아름답고 또 복잡한 그림들을 순식간에 뚝딱 만들어내잖아요.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은 이런 멋진 그림들을 직접 만들어 보셨을 거예요. 우리에겐 이제 꽤 익숙한 풍경이죠. 그런데 여기서 질문을 한번 싹 비틀어 볼게요. 단순히 멋진 이미지를 그리는 걸 넘어서 만약 AI가 아예 생명체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고들 핵심 질문입니다. 자, 그러려면 일단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AI 예술이 뭔지부터 가볍게 짚고 넘어가야겠죠.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카카오 브레인의 칼로 같은 텍스트 투 이미지 AI요. 사용자가 단어나 문장, 즉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AI가 그걸 해석해서 그림으로 바꿔주는 방식이죠. 이 기술의 핵심은 결국 학습과 모방이에요. 켈로 같은 경우는 무려 1억 2천만 개가 넘는 이미지와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했다고 해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그 방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가 내리는 지시에 따라 기존의 스타일과 개념들을 요리조리 재조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술가는 AI라는 엄청난 화가한테 이런 스타일로 이런 걸 그려줘 하고 지시하는 일종의 아트 디렉터나 감독이 되는 셈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만약에요, AI가 우리가 가르쳐준 세상을 흉내내는 도구가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창조해낸다면요. 믿기지 않겠지만 이런 상상을 현실로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칼 심슨인데요. 지금부터 그의 놀라운 세계로 한번 들어와 보시죠. 바로 이분입니다. 칼 심스. 미디어 아티스트인데요. AI를 단순히 명령을 따르는 도구가 아니라 스스로 진화하는 주체로 본 정말 혁신적인 인물이에요. 그의 모든 작업은 정말 근본적인 아이디어 하나에서 시작돼요. 바로 디지털 DNA입니다.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쉽게 말해 다윈의 자연 선택설을 컴퓨터 세상으로 가져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상의 유전자를 만드는 거죠. 이 유전자들이 서로 짝을 짓고 또 가끔 돌연변이도 일으키면서 세대를 거듭할수록 주어진 문제를 더 잘 해결하는 방향으로 점점 진화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그의 가장 유명한 작품, 진화하는 가상 생명체예요. 보세요. 이 네모난 블록들. 처음엔 아무것도 할 줄 몰랐어요. 그냥 무작위로 움직였죠. 그런데 앞으로 걸어라. 물에서 헤엄쳐라 같은 아주 단순한 목표만 딱 던져주니까 수많은 세대를 거치면서 스스로 막 다리를 만들고 지느러미를 만들어서 가장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법을 터득한 거예요. 와, 정말 생명체 같지 않나요? 칼 심스의 작업은 단순히 신기한 기술쇼가 아니에요. 그 안에는 아주 깊은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유전 알고리즘 말고도 프랙탈이라는 원리도 자주 사용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저기 자연의 나뭇잎이나 눈송이처럼 아주 단순한 규칙이 계속 반복되면서 전체적으로는 엄청나게 복잡하고 아름다운 패턴을 만들어내는 걸 말해요. 이것도 보세요. 자연의 겉모습을 따라 그리는 게 아니라 자연이 작동하는 근본 원리를 빌려온 거죠. 그리고 이 기술을 그냥 가상 생명체 만드는 데만 쓰는 게 아닙니다. 이 원리를 확장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온라인 광고 생태계나 웰빙 문화처럼 복잡한 우리 사회의 모습을 탐구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생명체가 먹이를 두고 경쟁하듯이 광고들이 우리 눈에 띄려고 서로 경쟁하는 그 원리를 시뮬레이션으로 보여주는 거죠. 정말 기발하죠? 자, 이제 두 가지 AI 예술의 접근법을 한번 제대로 비교해 볼 시간입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의 차이가 아니라 예술가를 어떤 존재로 보느냐 하는 근본적인 관점의 차이거든요. 이 이미지가 그 차이를 정말 잘 보여줘요. 왼쪽은 뭐죠? 규칙만 있고 정답은 스스로 찾아가는 자율적인 세계죠. 반면에 오른쪽은 인간이 이렇게 해줘 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세계고요. 한쪽은 창조, 다른 한쪽은 지시. 바로 이겁니다. 표로 정리하니까 차이가 더 확 들어오죠? 칼 심스의 철학은 생성과 진화,
말 그대로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진화시키는 거고요. 칼로 같은 AI는 기존에 있던 것들을 모방하고 재현하는 데 가깝죠. 그래서 칼심스는 자율적인 진화 과정을 설계하는 반면 칼로는 사용자의 구체적인 명령에 반응하는 거고요. 그래서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칼씀스의 세계에서 예술가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대신에 생명체들이 스스로 자라나고 진화할 수 있는 이 디지털 우주의 법칙, 그 근본적인 룰을 설계하는 창조주, 즉 조물주가 되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흔히 쓰는 텍스트 이미지 AI 세계에서의 예술가는 어떨까요? AI가 학습한 그 방대한 데이터라는 거대한 도서관에서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가장 잘 뽑아낼 수 있는 열쇠, 즉 정확한 단어들을 고르고 조합하는 큐레이터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뭘까요? 대체 무엇이 예술가를 만드는 걸까요? 칼심스의 작업에서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눈에 보이는 최종 결과물만이 예술이 아니라는 거. 오히려 그 생명체가 태어나고 수없이 실패하고 환경에 적응하면서 진화해 나가는 예측 불가능한 과정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예술작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예술을 제대로 즐기려면 우리도 관점을 좀 바꿔야 해요. 그냥 와, 예쁘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첫째, 어떤 원리로 이게 만들어졌지? 하고 그 규칙을 이해해 보고요. 둘째, 작가는 이걸 통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 그 메시지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셋째, 결과물뿐만 아니라 그 변화의 과정 자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수많은 창조물 중에 어떤 녀석이 가장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하고요. AI라는 우리의 도구가 점점 더 진짜 생명체처럼 되어가는 지금, 우리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진정한 예술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완벽하게 완성된 마지막 한 장의 이미지일까요? 아니면 수많은 실패와 우연 속에서 최적의 해답을 찾아 발버둥치는 그 아름다운 투쟁, 그 과정 자체에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앞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갈 예술의 미래에 달려 있을 겁니다.